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렇게, 14, 13, 그리고 12, 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는 무한 루프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all close all tabs를 눌러서 만들고요. 자, 반복문에서 역시 자, 요걸 닫아주고 자, 반복문에서 우클릭을 해서 자, new 해서 python 파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x15라고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풀어볼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저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 가면 어떠한 물건을 여러 개를 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누적해서 계산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근데 사용자가, 그 구매자가 몇 개의 물건을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사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한 루프를 돌려서 그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뭡니까? 상품 사용자로부터, 그죠? 사용자로부터 상품이죠. 상품 금액을 입력받고, 그죠? 입력받아서 만약 입력받아서 상품의 총 가격을 우리가 계산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근데 사용자가 몇 개의 상품을 살지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모르니까 무한 루프를 이용을 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끝이라고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을 루프를 탈출하게끔 조건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한번 직접 프로그램을 짜 봐야 되겠죠. 그죠? 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비슷하게 거의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토탈이라는 변수에다가 0이라고 만들어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다가 input이라는 함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품 금액을 입력을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price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0이라고 초기화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상품 합계를, 이제 상품의 가격의 총 합계를 저장할 변수가 될 거고요. 이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상품의 가격을 받는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while 합니다. while을 하고요. true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rint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상품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상품이 끝났으면, 그죠? 상품 입력이 끝났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상품 금액을 입력하라 해놓고 여기에다가 끝을 입력하면 더 이상 상품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끝을 입력하면
끝을 입력하면 종료됨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맞나요? 여기다가 이제 종료됨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값을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끝을 입력하면 종료됨 요렇게 맞나요? 예. 요렇게 해서 끝을 입력하면 종료됨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price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price를 하고 여기에다가 자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럽니까? input 함수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int 값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구태여 제가 int 값을 안 쓴 이유는 이 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력을 받으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얘를 받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끝을 입력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끝이라는 입력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코드, 즉 탈출하는 코드입니다. 그죠? 루프를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코드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if 합니다. if 해서 뭡니까? price가 문자열이다. 그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rice는 string이라는 str이라는 객체죠, 객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은요, 객체 즉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클래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클래스에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 멤버 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멤버 함수 혹은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함수하고 메서드하고 똑같은데 제가 함수를 불러야 되는데 메서드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자꾸 이게 입에 딱 이렇게 감겨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성자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 놓으면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를. 그죠? 그리고 나서 해당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닷트 연산자 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price라는 게 스트링이다. 그죠? str이에요. 타입을 체크해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literal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literal 형태지만 얘도 어차피 객체예요. 객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누르면 우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여기에 존재하는 스트링의 str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뭡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를.
함수를. 알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점 하면 eq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eq가 equals, 자바에서는 equals인데요. 이 equals의 약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equals 해서 여기에다가 끝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price의 값이 끝하고 동일하냐 같냐. 그래서 이 eq 값은 이제 우리가 import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from 한번 해보죠. from 해서 operator라는 자 여기에서 import를 해서 eq를 이렇게 import를 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eq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eq 메서드만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인자값을 두 개를 주면 돼요. 어떻게? 자 여기에다가 price를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true와 false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개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price, 그죠? if price equal 끝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하고 동일한 끝하고 동일한 코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끝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죠? 끝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프린트 하면 되죠.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상품의 상품의 총 가격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해서 우리가 합을 토탈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토탈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여기 요거는 토탈은 우리가 이제 str로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쓰려고 그러면 str 함수를 써야죠. 그죠? 그래서 str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하고 여기에다가 원 이렇게 짠 하고 찍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끝이니까 빠져나가야죠. 브레이크를 치고 빠져나가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니라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토탈에다가, 그죠? 누적을 하면 되죠. 무엇을? 프라이스가. 근데 얘가 문자열로 넘어온다.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nt로 얘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int 함수죠. 제가 왜 타입캐스팅을 하고 있죠? int 함수를 써서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그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Ctrl Shift F10을 눌렀어요. 그래서 끝을 입력하면 종료됨이라고 나오니까 끝 한번 해보죠. 끝 했어요. 하니까 상품의 총 가격은 0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럼 루프가 빠져나왔단 말이죠. 무한 루프. 상품의 무한 루프 코드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여기다가 시제랭을 다시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 금액을 입력을 해 봅니다. 자, 1,000원, 3,000원, 5,000원, 그리고 5,000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끝 입력을 했어요. 하니까 상품의 총 가격은 14,000원이다. 맞나 보죠? 만원, 4,000원 맞네요. 14,000원. 그죠? 맞습니까? 예,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무한 루프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죠.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는 상품의 가격을 누적하는 거죠. 누적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 EQ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면 이 EQ를 인식을 못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1000원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EQ 메서드를 인식을 못하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name EQ is not defined, 즉 얘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쓰든 아니면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import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땡겨 오고요. 이 오퍼레이터에 있는 그죠? 오퍼레이터에 있는 점 EQ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1000원 2000원 하고 끝을 입력을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상품 가격을.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한루프 예제로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무한루프를 돌리는데 이번에는 플래그 변수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번을 누르면 속도가 증가가 되고 2번을 누르면 속도가 감속이 되고 3번을 누르면 이제 중지가 돼서 무한루프를 빠져나오게끔 그러한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new 해서 python 파일을 하고요. ex 16이 되겠다. 그죠? 16을 해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1번을 누르면 증속 그리고 2번을 누르면 감속 그죠? 감속이 되고 3번을 누르면 중지를 출력하고 사용자의 입력 그죠? 입력을 1, 2, 3으로 받아서 어떻게? 받아서 증속을 하면 속도를 10씩 증가시키면 되죠. 10씩 증가하고 출력해 준다. 그리고 또한 증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속을 하면 10씩 감소하고 출력해 준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지. 그죠? 중지를 하면 뭡니까? 얘는 중지를 누르면 얘는 그냥 뭐예요? 플래그 변수를 이용하여 얘는 무한 루프를 빠져나간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게 해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의 날개를 한번 펼쳐 보세요. 펼쳐 보시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틀렸다고 해서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잘하네 못하네 이런 잣대를 절대 들이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받아서 하는데 자 플래그 변수를 여기다가 플래그 변수를 사용한 무한 루프라고 하죠. 무한 루프
문제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자, 여러분들 포즈 걸어놓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죠? 자, 무한루프 돌면서 자, 여기에 증속이나 1번, 2번, 3번을 누르면 조건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이번에 이제 플래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플래그 변수로 자동차가 달리니까요. 감속, 증속이니까. 그래서 run이라는 변수한테 제가 false를 이렇게 대입을 시키도록 하죠. 그럼 얘는 불 타입이 될 겁니다. 프린트 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타입에서 run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 보니까 불이라고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불이라는 타입이 됐습니다. 클래스 타입, 객체 타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래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증가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스피드라고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시켜 주도록 하죠. 아울러 키코드 값을 받도록 할게요. 키코드 값은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누를 때 받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루프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 무한루프를 뭡니까? 여기서 제가 잘못 줬군요. 이거 true로 주려고 합니다. 자, true를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while문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run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run을 이렇게 주면 얘는 run 값이 지금 현재 true잖아요. 그러면 곧 무한루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print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print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1번은 증속, 그죠? 아이고 하고, 그리고 2번은 뭐예요? 감속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 기호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죠. 감수가 아니고 감속이죠. 감속.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 파이프 기호 하나 넣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좀 맞게 이렇게 보기가 좀 좋게 해서 3 해서 중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와 맞춰주기 위해서 한 요정도 출력을 시키면 되고,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npu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키코드에다가 값을 담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int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nput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택이라고 적어주고 입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if 해주면 되죠. if 해서 만약에 키코드 값이 1이다. 그럼 이건 증속이잖아요. 그죠? 증속이라면 이라는 뜻이죠. 맞나요? 증속은 어떻게 하라? 10을 증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피드에다가 자 플러스 복합 대입 연산자를 10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해서 이제 현재 속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를 쓸 거면 플러스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스피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증속일 경우죠. 증속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증속이 아니고 이제 감속이다. 감속이라면 자 elif를 써야겠다. 그죠? elif 해서 키코드가 equal 2가 되면
감속이죠. 그죠? 이거는 그렇죠. 감속일 때가 되는 거죠. 감속일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대로 이거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죠.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것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if 해서 이거는 뭐예요? 키코드가 3번일 때죠. 3번일 때는 뭐예요? 얘는 중지일 경우죠. 중지일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 치고 빠져나가도 되겠죠. 근데 플래그 변수를 써서 중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썼으니까. 그래서 run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false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중지일 경우 플래그 변수이니까 그죠? 플래그 변수를 false로 설정해 줌으로써 뭐예요?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됐나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을 누르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을 경우, 그죠?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else 구문을 써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서 잘못된 입력 값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false가 되었기, 3번을 누르면 false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한루프를 빠져나와서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딱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줍니다. 증속, 감속, 중지가 이렇게 잘 떴어요. 그래서 증속 한번 해봅니다. 1번 엔터 하니까 현재 속도 10. 그리고 이번에는 또 증속을 해보죠. 그죠? 20. 이번에 또 선택을 해서 증속 30. 이번에 감속해 볼게요. 2 하니까 20으로 바뀌었죠. 또 2 해서 10으로 바뀌었고, 또 2 하니까 0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2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처리 코드를 해줘야 되죠. 왜냐? 스피드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 해서 중지를 해볼게요. 중지를 하면, 자, 이렇게 선택 3을 누르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run이라는 예를. 그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잘못 입력했어. 10번을 입력을 해버렸어. 그러면 잘못된 입력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1번 증속, 2번 감속, 3번 중지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돼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이거는 뭐 속도는 뭐 제한이 없는데 이거는 음수값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f를 여기서 하나 더 줍니다. 더 줘서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여기에 프린트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주면 돼요? 그렇죠. 속도는 그죠? 속도는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까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하기 전에 마이너스를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됐어. 그러면 속도가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뭐예요? 그냥 여기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얘는 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else를 넣어주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했어요. 감속해 볼게요. 2 하고 하니까 속도는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까요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증속을 눌러봐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1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계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스피드 부분 여기 걸리면 이거는 스피드를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실행을 했을 때 감속을 눌렀다.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음수일 리가 없습니다. 뒤로 갈까요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번을 누르면 자 현재 속도가 10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20 그리고 2번을 눌렀을 때 감속이 됐고 또 2번을 눌렀을 때 감속이 돼서 0이 됐고 이건 중지가 된 상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눌렀을 때는 자 음수일 리가 없다. 뒤로 갈까요? 를 출력하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확인 다 됐죠. 그리고 3번을 누르면 이제 선택해서 프로그램 종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래그 변수라는 개념은 말씀드렸죠. 이 플래그 변수는 자 어떠한 경우에 깃발 들어 깃발 내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true이면 이걸 다 밑에 거를 실행을 하고 근데 여기서 3번을 눌렀을 때 플래그 변수가 깃발이 false가 되면서 내려졌죠. 내려지면 얘는 실행하지 않도록 다시 false를 누르니까 false로 값을 바꾸니까 여기에 false가 대입이 됨으로써 이 구문을 다 실행하지 않고 무한루프를 탈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온 플래그 변수 깃발 들어 깃발 내려 깃발 들었을 때 실행하고 깃발 내렸을 때는 중지해라 이런 내용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주 나중에 뒤에 가더라도 우리가 뭐 이 플래그 변수는 너무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요, 15, 16, 15에서 무한루프 상품 가격 입력받는 무한루프 코드, 여기에서 살펴봤던 오퍼레이터라는 EQ 메서드, EQ 함수죠, 그죠? 자꾸 함수, 얘는 이제 요런 거와 동일한 코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임포트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라는 설명 드렸고 16번에서는 플래그 변수를 이용해서 무한 루프를 돌리는 이러한 방법과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실습을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덜 배웠던 이론 중첩 루프하고요. 그리고 문자열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첩은 이제 좀 머리 좀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러한 중첩에 대한 루프, 중첩 루프, 네스티드 루프하고 스트링에 대한 문자열에 대한 처리 부분. 문자열도 어차피 시퀀스니까요. 그죠? 루프를 돌릴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